예, 두 번째 내용은 돕슨 선수 트레이드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또 대단한 반향을 불려드렸었던 트레이드였었고요. 노아 돕슨 선수가 결국 이제 이 몬트리올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뭐 하이네만 선수와 1라운드 2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넘기는 패키지 자체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굉장히 큰 영입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아일랜더스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아무래도 아일랜더스가 조금은 예, 그 돕슨의 이게 후광이 너무 밝으니까 일단 이제 아일랜더스부터 넘어가시면은 재계약이 어려운 자원을 트레이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면서까지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재계약도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오프 시즌에 이제 올해 이제 RFA가 됐기 때문에 돕슨이랑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돕슨 쪽에서 이제 1160만 달러 정도를 요구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셀러리 캡 인플레이션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왜냐면 이제 지금 셀러리 캡이 전체적으로 상한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전에 비교해서 셀러리 캡이 선수들의 평균 이제 그런 이제 계약 규모가 예전보다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못 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인상분을 생각을 한다. 이 정도는 못 낼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셀러리 캡이 점점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못 낼 금액은 아닌데 사실 이제 조금은 망설여지는 금액은 사실이죠. 왜냐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에리크 칼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보다도 연평균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호제이에서 좀 150만 달러 정도 이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1000만 달러로 잡히긴 하지만 칼손이 제가 알기로는 1150만이었었거든요. 처음 계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돕슨이 솔직히 고점 경기력을 비교를 해봐도 칼손이랑은 비교를 할 수 있을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 일단 어쨌든 좀 망설여질 수는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 측에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캡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2,090만, 2,100만 달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도저히 못 주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또 좀 이제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나쁘지는 않네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일랜더스는 좀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들이 벌써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젤이랑 호백 같은 경우에도 31년, 앵발도 30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그리고 퓰록 30년까지, 펠릭 29년까지 그리고 이제 메이필드 30년까지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진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근데 우리는 수비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비진에도 보시면은 퓰록, 펠릭, 메이필드가 2000 거의 한 29년, 30년까지 지금 장기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뉴욕 아일랜더스는 캡 유동성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그림을 보셔도 여기서 만약에 정말 1160만 달러짜리 8년 계약을 수비진에 딱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이거 유동성이 그냥 빡해지면서 여기에서 큰 전력의 변화는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앵발이랑 메이필드가 경기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앵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에 내려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메이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50만 달러 계약한 이후로부터는 뭐 부상당하고 예전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나쁜 편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돕슨, 물론 이제 돕슨은 이 정도로 못하진 않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유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지는 그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것 싶고, 결과적으로 재계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60만 달러 8년을 한다라고 하면요. 현재 전력을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림이 되잖아요. 플록, 펠릭, 메이필드, 돕슨이 정말 뭐 최소 2029년까지는 다 잡혀 있으니까. 그죠? 뭐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성적이라도 진짜 좋았다. 막 2020년, 21년에 막 정말 템파베이를 벼랑 끝까지 몰았던 팀이 아일랜더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성적이라도 좋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냥 유지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메이필드랑 앵바를 유지한 가장 큰 이유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았죠. 최근 몇 시즌 동안. 그죠? 최근 몇 시즌 동안 아일랜더스의 성적을 보시면은
2024-25 시즌 디비전 6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3등을 하긴 했는데 1라운드에서 털렸고, 지지난 시즌도 이제 지난 디비전 4등을 했는데 1라운드에서 털렸고, 그리고 2021-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5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한 4년 전이랑 돌이켜보면은 뉴욕 아일랜더스의 전력이 지금이랑 정말 대격변한 느낌으로 달랐다.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전에는 지금 스쿼드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이질적으로 다른 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4년 전에 아일랜더스랑 지금 아일랜더스랑 비교를 해봐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1160만 달러 살짝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짝 오버페이를 하면서 재계약을 해버리면은 전력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근데 최근에 성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렇게 논리적인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일랜더스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올해 수비 FA 괜찮은 자원들이 꽤 나옵니다. 물론 이제 돕슨만큼의 공격적인 영향력,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영향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돕슨 선수 정도의 공격적인 영향력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비에서 굉장히 준수한 FA 자원이 이번에 굉장히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프로브로프, 그죠? 에크블레드, 가브리코프, 오를로프, 린드그런, 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죠? 조금 이제 많이 좀 떨어지고, 린드그런 같은 경우에도 바라보시는 부분. 근데 린드그런이랑 디물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비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조합만 잘 맞춰주면은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 적이 있었고, 가브리코프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프로보로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저런 역할 굉장히 많이 수행하는, 애널리틱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은 선수지만은 꼭 팀에 필요한 세스 존스 같은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의 역할, 그리고 이제 에크블레드,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비 UFA 자원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자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돕슨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돕슨을 잡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은 가브리코프 같은, 물론 이제 가브리코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뉴욕 레인저스가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예, 레인저스랑 경쟁이 붙으면 사실 이제 아일랜더스는 예전에도 파나린 선수의 예시에서 보시듯이 진 적이 있었고 하지만, 가브리코프 솔직히 한 800에서 900 정도의 영입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돕슨은 수비적으로는 조금은 안 좋은 그림들이 좀 나올 때가 있는 선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물론 공격적인 영향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수비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커버를 하고도 남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요 UFA 자원들이 이런 선수들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돕슨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바라본 시각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좀 누구냐, 파트리크 루아 감독이 살짝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돕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좀 공격수 같이 수비 상황에서도 막 역습 가담하고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림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당장의 전력 하강은 있었죠. 왜냐면 이제 돕슨 선수 자체가 어쨌든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이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선수니까. 근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상당히 괜찮은 수비수들을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슈 쉐이퍼라든가, 그리고 이제 커션 에이치슨 같은 선수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뽑았었고, 그리고 이제 16순위에도 빅토르 에클룬드를 굉장히 이제 이 좀 낮은 순위에 잘 데려왔거든요. 이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일랜더스가 어쨌든 1라운드 픽으로 바다운 픽으로도 잘 뽑았고, 그죠? 바다운 픽, 그리고 에이치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적극적인 이제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고, 쉐이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공격적으로, 그렇죠, 스케이팅 역량을 살린 공수 양면의 기인데, 어쨌든 이 선수 조금 더 공격적인 기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차 돕슨 선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법한 자원들을 또 뽑았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죠? 이제 이런 그림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네만 선수도 뽑았지 않습니까? 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이네만 선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스피드, 활동력, 그리고 이제 활동량도 좋고 제법 마무리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생각보다 이제 슈팅 마무리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중간 위험 지역의 슈팅 관련을 보시면은 하이네만 선수가 슈팅 숫자는 21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골을 6골이나 넣었고요. 상위 23%, 그리고 슈팅 성공률 같은 경우는 28.6%가 나왔기 때문에 상위 1%입니다. 물론 이제
슈팅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기에는 조금은 적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느낌에서 마무리 능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활동량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또 아일랜더스가 이런 선수를 또 잘 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나 3라인선에서 에너지적인 역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역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앵발 선수를 이런 역할을 생각을 하고 앵발 선수를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앵발 선수가 지금 이제 재계약한 이후로부터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네만으로 앵발 선수한테 기대를 했었던 경기력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일랜더스 쪽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은 1, 2라인에서 공격 지원 자원을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비 지역에서 공격을 이렇게 가담을 하고 공격을 끌어나갈 수 있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결국 이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뭐 수비진은 앞으로 좀 이런 지금 마테송이 재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올해까지는 돼 있죠. 이제 그거 바라보시면 어쨌든 굴리, 허슨, 마테송, 돕슨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무난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탑4에 대한 공격 지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 허슨이랑 돕슨이 1, 2라인에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기용이 되는 그림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제 생각에는 허슨이랑 돕슨을 그냥 같이 쓰는 상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1, 2라인에 이렇게 이제 정말 공격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자원들 많이 이제 기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앤 트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넘어가게 됐죠. 결국은 8년 재계약이고 이제 7,600만 달러에다가 연평균 950만 달러이기 때문에 아일랜더스에서 아일랜더스한테 요구를 했었던 그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지금 이제 몬트리올에 계약을 한 그런 그림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14팀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조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비슷한 규모의 계약은 뭐 이런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세스 존스 선수. 물론 이제 세스 존스 다넬러스는 뭐 3년이나 지난 계약이니까 또 조금은 거리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뭐 950만 달러, 925만 달러 이제 이런 계약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르가 초프 선수도 925만 달러의 그죠 계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맥커보이가 950만 달러에 8년 그리고 이제 자이더 선수가 이제 작년부터 7년 계약인데 855만 달러였잖아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계약에는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너무 계약 기간이 좀 이제 계약 기간이 예를 들면 6년, 5년 이렇게 되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계약을 한지 한 5년 이상 되고 이런 것들은 뺐어요. 물론 이제 뭐 로만 요시라든가 이런 선수도 이제 캡 자체는 비슷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은 역시나 좀 1라인급의 대우를 받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최근에 셀러리 캡이 올라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좀 염가에 잡았다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일단 어쨌든 1라인급 대우를 해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존스, 너스, 세르가 초프, 맥커보이 이런 선수랑 거의 계약 규모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그런 그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입 이유는 역시나 생각보다 어린 수비 자원의 성장이 지금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이너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잘 자리를 잡았지만 그러니까 레이너슨보다도 사실은 로건 마유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은 이 지금 수비 유망 자원들이 생각보다 지금은 확 임팩트를 못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라인바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부상 여러 번 당하면서 물론 이제 뭐 올해 라발에서 이제 몇 경기 안 나온 경기들은 나쁘진 않았지만은 라인바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 정도에는 1군에서 이제 좀 이제 얼굴을 들이밀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 저는 이상하지 않은 자원인데 어쨌든 뭐 작년에서도 이제 큰 부상이 있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건 마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제 63경기에서 33포인트를 뽑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도 사실은 기대만큼 성장을 한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돕슨을 영입을 하면서 게다가 이제 지금 어쨌든 팀이 플레이오프권 같은 느낌으로 쭉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이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돕슨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좀 힘을 보강해보자 하는 확실한 이제 힘을 보강을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돕슨 선수는 확실히 역시나 공격적으로 활용할 구석이 많은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수도 사이즈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톱 스피드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이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는 77연 했기 때문에 상위 9%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거든요. 이런 그림에서 이제 재빠르게 파고 운반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역습에 가담을 할 때도 이 스케이팅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다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결정력이죠. 골을 잘 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또 요것도 이제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죠. 왜냐면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레인 허슨 선수의 좀 유일한 단점 같은 느낌? 공격적인 부분에서 결정력적인 부분이 조금 단점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그림도 어떻게 보면 dobson이 좀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P3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몬트리올이 정말 수비 지역에서 정말 한 10골 이상씩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 선수도 이제 올해 이제 한번 또 들어오게 됐고,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슈팅도 이제 196개나 했고, 상위 2% 수비수 중에서. 그리고 이제 골도 10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 8%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 4시즌 dobson 선수의 골 숫자를 보시면은 13골, 6골, 10골, 10골이죠. 지금 최근 4시즌 동안 모두 10골 이상씩을 득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공격에서의 이런 결정력에서의 꾸준함이 돋보이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최근 4시즌, 그죠? 최근 4시즌 동안 수비수의 골 랭킹을 이제 내보시면은 dobson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들을 이제 옆에 있는 선수를 확인해 보셔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워런스키랑 휴즈 선수가 48골 득점을 했고, 그 바로 아래에 dobson 46골, 그리고 이제 해밀턴 선수가 이제 45골. 더기 해밀턴 선수보다 좀 골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해밀턴이랑 워런스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시즌에 좀 부상도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골을 뽑아냈다라는 것도 이거는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득점에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조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좀 이질적이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시는 거는 좀 뭔가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고득점 지역과 중간 지역 부분에서 굉장히 결정이 좋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원래 보통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좀 먼 거리에서 슈팅을 많이 때리게 되면서 물론 슈팅 성공률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dobson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고위험 지역에서 뭐 50%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위험 지역에서 40% 육박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지난 시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먼 거리에서 좋은 그림이 나왔지만은 역시나 이제 중간 위험 지역이라든가 고위험 지역 이런 데서 상당히 결정력이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좀 뜯어보니까 최근 4시즌 슈팅 비율인데, 그죠? 색깔대로 저거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리스트샷, 스냅샷, 슬랩샷, 백핸드샷, 팁인, 그리고 디플렉션, 요렇게 이제 순서입니다. 색깔을 그냥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왼쪽으로부터 순서로 말씀을 드린 거고, 리스트샷이랑 스냅샷 비율이 거의 7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슬랩샷은 27%.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워런스키 같은 유행의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느낌의 경기력을 많이 구사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dobson 같은 경우에도 요런 느낌의 좀 리스트샷이라든가 좀 슈팅에서 실제로 보시면은 그냥 이제 간결하게 스냅샷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딱 네트 근처에서라든가 이제 하이슬롯 쪽에서 그런 식으로 골을 굉장히 많이 넣는 선수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의 좀 슈팅 비율 같은 부분, 좀 약간 이질적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관측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최근 4시즌 수비수 리스트샷 랭킹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슈팅 누가 많이 때렸냐라는 거예요. 리스트샷으로. 3등이었습니다. 리그에서. 리그에서 3등이었어요. 켈 머카 퀸 휴즈랑 거의 비슷했어요.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샷 300개 이상 때린 선수 중 슈팅 랭킹을 따져보면은 dobson 선수와 맥킨지 위거 선수가 23등으로 동률이었습니다. 4.7%.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리그에서 23등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슬랩샷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비중이 좀 적기는 하지만 아주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슬랩샷 150개 이상 때린 선수들의 슈팅 랭킹을 보시면은, dobson 선수가 8.1% 성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리그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멋대로 생각한 거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파트리크 루아가 원하는 그런 경기력이랑은 살짝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막 리스샷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좀 이제 이 먼 거리의 슬랩샷이랑 좀 덩치를 활용한 플레이 이런 것도 좀 잘 보여주고 해야 좀 루아가 좋아할 만한 성격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이질적이죠. 바라보시면. 그죠? 사이즈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와 파워는 좀 비례하는 편이니까 좀 사이즈 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슬랩샷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슬랩샷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스트샷이라든가 스냅샷 같은 부분으로서의 그런 이제 결과적인 그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조금 더 파워풀한 플레이를 원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파트리크 루아 감독이 정말 사이즈에 걸맞는 파워풀한 플레이를 원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dob슨 선수를 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이건 그냥 제 멋대로 생각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추측입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좀 몬트리올한테 필요한 거는, 이거를 왜 이제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은요, 몬트리올한테 솔직히 필요한 건 먼 거리에서의 슬랩샷 득점 같은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몬트리올이 리그에서 롱레인지 슈팅이 가장 거의 굉장히 적은 편이었었고요. 408개밖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도 11골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도 2.7%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몬트리올한테는 이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렇게 슬랩샷이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이제 좀 양질의 이제 슬랩샷을 배급을 하면서 이런 그림에서 이제 공격 패턴을 좀 늘려나가는 게 필요한데, dob슨도 물론 이제 그게 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선호하지는 않는 경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건 살짝은 불안한 부분은 있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은 그냥 부진했던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23, 24 시즌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 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10골 60어시스트 7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dob슨 선수가 그 정도를 매 시즌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은 나오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죠? 22, 22 시즌도 13, 38이었고 그 다음 시즌도 13, 36, 그리고 작년에는 10, 29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균의 회귀한 성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몬트리올에서 지금처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10, 60 정도도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장풀림이 저렇게 해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10, 30 수준에서 계속 그냥 앞으로 이제 이런 느낌의 시즌만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에 살짝 부진했던 건지, 아니면 어떻게 뭐 몬트리올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다른 체제에서는 또 뭐 공격이 좀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레인 허슨도 이제 뭐 공격에서 이제 포인트를 많이 뽑아냈던 것처럼.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담은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근데 기용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었어요. 예, 기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루아 감독이 조금은 정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루아 감독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아 감독이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용적인 부분을 확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바라보시면 이거는 이제 파트리크 루아 감독이 23, 24 시즌 도중부터 부임을 했었죠. 근데 23, 24 시즌, 24, 25 시즌 타임 온 아이스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셔트핸드 타임 온 아이스 뭐 20초 충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22, 23 시즌보다는 뭐 이븐 스텔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스타트, 그죠? 어느 지역에서 이 선수를 이제 기용을 했는지 페이스오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작년이랑 올해는. 그죠? 43.1, 43.8?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전년 22, 23 시즌에 이때는 이제 감독이 달랐으니까요. 그죠? 레인 램버트였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오히려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전년 대비해서,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23, 24 시즌이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타임 온 아이스라든가 공격 지역, 수비 지역, 중립 지역에서 이런 기용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리크 루아가 뭐 조금 이상적인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역할을 줄여버리고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예전에도 시버슨 선수의 말씀을 드렸지만, 시버슨 같은 경우에는 전 감독이랑 지금 감독이랑 굉장히 역할 자체가 쭉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버슨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에버슨 감독 같은 경우는 시버슨 같은 선수들을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안 보기 때문에 역할을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트릭 크루아 감독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는 역할을 줄이고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바라보시면은 포인트 자체는 좀 많이 줄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인트 자체가 평균에 회귀를 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하는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 선수가 사이즈가 크긴 한데 피지컬 활용에 능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는 크지 뭐 더기 해밀턴이라든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선수들 같은 느낌의 플레이를 많이 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중요 국면에서 굉장히 실책이 많습니다. 선수가 돕슨이 정말 중요 국면에서 이제 좀 뜬금없는 패스 턴오버 해가지고 실점을 한다라든가 그런 느낌의 미스도 상당히 많은 선수. 그러니까 공격에서 정말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뽑아주지만 그만큼 미스도 꽤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왜 결정적으로 좀 걱정이 되냐고 하면 플레이오프 이상을 노리려 몬트리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도 플레이오프를 갔고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제 돕슨을 또 영입을 하면서 또 힘을 주는 느낌인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느낌의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더기 해밀턴, 그죠? 매번 말씀드리는 더기 해밀턴, 그리고 이제 또 맥킨지 위거 같은 애들, 딱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압도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예,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실제로 돕슨 선수가 뉴욕 아일랜더스 있을 때 정규 시즌에는 경기당 0.13골, 0.46 어시스트를 올렸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골도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예.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0.32 어시스트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3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바라보시면은 19경기에서 7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6경기에서 2어시스트, 5경기에서 1어시스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마무리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강점이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밀턴, 위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 국면에서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큰 실수하면서 경기 그르치는 거 많이 보셨죠? 위거도 그렇고 해밀턴도 그렇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템파베이한테 이제 좀 털렸던 그런 경기들이었지만은 그런 그림들이 돕슨한테도 무조건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만족을 하면 안 되고요. 몬트리올은 추가적으로 수비적인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수비형 수비수를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돕슨 선수의 좀 카운터파트로도 한 명을 영입을 해야 되고요. 허슨 선수의 카운터파트로도 한 명을 더 영입을 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수비적으로도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느낌의 수비수들을 1, 2라인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면은 결국 이제 돕슨이라든가 허슨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갤러거랑 앤더슨이랑 그 다음에 프라이스 이 세 선수를 좀 빨리 처리를 해서 캡을 확보를 하고 그 캡으로 좀 빅네임 수비수들을 빅네임이 됐든 어쨌든 수비형으로 이제 좀 이제 좋은 수비적으로 이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수비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 2라인 공격진 다 구성이 됐고 그냥 이렇게 수비진 구성이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뭐 카리에도 있고 그냥 좀 적당히 수비수들을 한 두 명 정도 이제 파트너 될 만한 선수 영입해가지고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진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거 마테송을 또 이제 더 좀 타이트한 예를 뭐 가브리코프라든가 그죠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그런 느낌의 선수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더 영입을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 지으면 좋고 어쨌든 몬트리올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계약 규모라든가 그리고 이 선수의 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영향력이라든가를 봤을 때 괜찮을 가능성이 더 큰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에는 이런 이제 불안감들을 여러 부분에서 조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의 경기력이 나오게 될지, 정말 이제 어떻게 크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림이 나오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즌 지나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내용은 전부 마무리를 해보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한 2건 트레이드 같은 느낌을 뭐 전날 있었던 거 전부 다 그냥 한 방에 가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 조금 심층적으로 가는 게 제가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가게.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좀 트레이드 다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팀 이야기도 좀 빨리 듣고 싶으시긴 하겠지만은 좀 방침을 좀 이렇게 바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신 이제 뭐 빈도를 좀 늘릴게요. 왜냐면 이제 하루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었으니까. 뭐 물론 준비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여러 개를 이렇게 딱딱딱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하나 뭐 분량 자체는 비슷하게 나와도 그게 조금 더 준비하기가 더 수월하긴 하고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하기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오프 시즌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내일은 아마 콜럼버스, 그죠? 트레이드 있었죠?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하면 뭐 에나임 깁슨 트레이드도 있었고, 아마 이제 그거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